네, 오늘은 그 부동산 중개업 지금 입문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나요? 네, 6개월. 네, 6개월 1월 되셨고, 중순부터니까. 1월 중순부터 하셨고, 네. 그 첫 번째 계약으로 거래 금액 10억, 그 두 번째 계약으로 거래 금액 40억,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주택 전문 중개사로서 나아가고 계신 네. 그 방송 천재 은현주 공인중개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또 네. 방송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제 10억, 40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입된 경우도 있었고 고객들도 그 거래하는 과정에서 알아봐 주시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중개업의 입문과 동시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네네. 그런 걸로 또 성과를 봤던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이번에 또 그 개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시작하려고 만들려고. 준비 중이신 이제 그런 유튜브 전도사님. 네,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매번 울고 입에 짖고 침을 있는데 만들어. 1호 아무도 안 하다가 네. 아무도 아니, 안 하다가 근데 태양 대표님이 진짜 맞는 말씀을 아, 해주셔가지고 지금 부동산은 온라인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뭐 고급주택이든 상업용이든 뭐 주거용, 비주거용 다 떠나서 네. 그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이 중개업을 뛰어들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맞아요. 네. 네, 전도사님 말대로 유튜브. 그리고 네. 이번에 유튜브 또 그 개인 유튜브 채널 생각하게 된 이유가 네. 그 블로그 같은 게 그러니까 뭐 물론 맞는 사람이 있고 블로그로도 요즘도 이제 성과 낼 수도 있는데 충분히 네네. 블로그가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냥 말이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 네, 그 저 그런 중개사 거. 하기 전에 막 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저 컴퓨터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 블로그 같은 걸 제가 뭐 부동산에 입문하기 전에 접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동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봤어요.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봤는데 어떤 분은 글을 쓰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글이 아니라 저는 차라리 말로 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 말대로 유튜브 채널을 편집하는데 조금 미흡하긴 하겠지만 네.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온라인 마케팅 자체가 중개업 하시려면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중개 업체에서 어떤 중개 대상물을 주로 다루는 네. 중개사인지 몇 기 아, 중개사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1회 합격생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31회 시험을 보기 전에 뭐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 그냥 순수하게 부생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부생하는 부동산 플러스 신생아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소속된 게 육지부동산 중개유한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취급하는 그 중개대상물은 저희 서울 전역에 있는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서울 전역이 지금 뭐 아까 가격으로 이렇게 논하셨는데 가격이 거의 다 하이엔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울 전역에 있는 하이엔드는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 뭐 이런 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엔드 오피스텔까지. 네네. 그래서 아까 그 반년 전에 네. 그 한 올해 1월에 네네. 이제 부동산 중개업 입문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부동산 중개업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계기는 그러니까 다들 중개사를 왜 하고 싶으신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다들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도전한 건 맞아요. 취업이 목표였고 저는 계속 이제 코로나랑 되게 연관이 많이 됐죠. 그 여행업에 계속 있다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여행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았는데 저는 일단은 그 취업을 목표로 이제 중개사 도전했죠. 네. 그 작년에 네네.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나서 공인중개사 네. 준비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다렸죠. 처음에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행사가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문을 닫게 됐지.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 결국은 이제 운영하던 여행사는 이제 폐업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사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이제 그거 폐업 신청을 하고 폐업은 아니지 아직까지 명의는 살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아마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전망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게 하기 나름이다 이 소리 되게 많이 봤거든요.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해요. 레드 오션이지만 네. 그러면은 그 다양한 중개 대상물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고급주택이라는 분야를
접하고 네네. 고급주택 전문 중개사가 돼야겠다고 뭐 생각하신 계기는 아니면 그렇게 된 뭐 상황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중개업 뛰어들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부동산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주거용, 비주거용 일단 크게 나뉘고, 근데 저는 주거용 중에서도 고급 그 주택을 한 건데, 솔직히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업용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이 공인중개사가 됐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중개대사무를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공부는 열심히 해서 열정만 가득한데 스스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를 이제 이끌어주신 거는 이제 태양 대표님하고 효충 대표님, 이 그거 주택 어떠냐 해서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아직도 쉽진 않아요. 제가 경력이 오래되진 않아서. 네. 그러면 지금 그 6개월 정도 네네. 부동산 중개업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물론 막 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죠. 안 가장 힘들었던 때랑 가장 좋았을 때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때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지. 이게 제가 처음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이제 이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저는 다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한테 진짜 박수 보내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걸 합격하고 나면 자신감이 한 이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중개 법인에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은 이만큼 가 있는데 진작 제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약간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게 과연 잘한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태양 대표님하고 효충 대표님이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어떻게 해보지 않겠냐 해서 했는데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앞 길을 찾아간 거죠. 네. 처음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너무 잘할 거 막 공법도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만큼 나는 이 정도 수준 가진 사람인가 했는데 진작 제 실력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극복해가는 거는 자신의 역할인데 근데 그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그거를 제가 완벽하게 극복을 했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중개사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극복해야 되는 문제. 네. 자신감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문성 이제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전문성 그러니까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건 제가 이제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 점점 성장해야죠. 높이. 그러면 중개업 입문하시고 나서 네. 가장 좋았을 때 좋았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막 지금 아까 태양 대표님 막 계약 금액 얘기해줘서 고급주택 그냥 무조건 시작하면 그렇게 계약해가지고 막 돈 막 왕창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이거 직업 자체가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운이 많이 따랐던 케이스인 거죠. 옆에 주위의 도움도 받고 좀 운이 많이 따라서 이렇게 된 거지. 막 고급 주택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막 바로 몇십억짜리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전문성을 또 갖춰야 돼요. 네네. 그래서 가장 좋았을 때는 계약했을 때 거래 금액 큰 거 거래 금액 했을 때 어깨 뽕이 막 여기까지 올라 막 진짜 그때 막 걸어놨는데 막 너무 막 뭘 해도 다 즐거운 거죠. 막 걸어갔는데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비 맞으면서 걸어가도.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방송천재 은현주 공인중개사님이 첫 번째 계약이 10억, 두 번째 계약이 40억이었는데 이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게 아니라 거의 한두 달? 한 달. 중개업 입문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안에 첫 번째 계약 10억이고 두 번째 계약 40억이고 그래서 그 다음 계약 160억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돼. 160억짜리 매물이 없어서. 네, 160억짜리는 이제 제 목표 금액이에요. 네. 네, 그거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하여튼 너무 기뻤죠. 이게 어깨 뽕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지는 듯한 기분. 그때가 그때 이제 했죠. 되게 그리고 이 고급 주택을 하면서 이제 여러 손님을 뵙게 되잖아요. 뭐 계약 거래가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몇십억짜리 이런 집을 이렇게 그래서 그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 뵙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도대체 이런 분들 이렇구나, 뭐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장점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게 반대로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사실 막
그 뭐 입주 청소비 막 5만 원 가지고도 막 욕하면서 그죠. 싸우고 네. 이런 것도 많고 하는데 네네. 사실 고급 주택 하나 보면 그래도 그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고 체면이 되게 네. 중시하는 분들이 확률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물론 만나는 게 좋지만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보통 고급 주택이 막 더 매력이 수익이 막 많다. 많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점. 그 예를 들면은 막 뭐 얼마 자본금 뭐 200으로 뭐 몇 억대 막 이렇게 일으킨 막 이런 네. 사업가분들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분들이 뭐 책을 쓰거나 이러면은 뭐 그분의 스토리를 알 수 있지만 책을 안 쓰신 분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직접 뵙게 되면은 그분들의 이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얻을 아 수 그래서 있는 게 이 많아요. 직업을 가졌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어서 아 정말 내가 선택 잘했구나 해서 솔직히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흡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고급 주택인데 그런 매력 때문이라도 더 이제 열심히 하고 싶고 계속 해 나가고 싶고 네. 예. 고급 주택에 이제 이름 세 글자는 남기고 네. 서울 고급 주택 시장에 예, 이름 석자는 이름을 남겼으면 예,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